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산티스의 그러한 미디어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단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는 북한의 주사파가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이죠. 결국 우리가 현재 북한의 주사파와 싸우는 것이긴 한데 그 주사파를 조정하는 사람은 결국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망친 게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고, 특히 이 공자학당이 전 세계를 돌면서 정말 많은 나라에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이 플로리다 주지사가 법을 만든 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러한 디산티스와 플로리다 공화당이 차이나를 겨냥했다 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 Florida Governor Ron DeSantis and top GOP lawmakers, 플로리다 주지사와 공화당 입법 lawmakers, 변호사들은 발표를 했다. 법을 월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법을 새로운 대학교들과 주 기관들과 지방 정부들이 해외 정부와 협력 체결하는 것을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규정을 내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외국 정부와 교류를 맺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김정은과 마두로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게 우리의 세금이 흘러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플로리다 주지사는 2개의 법을 사인을 했다. 플로리다 안에 외국 영향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 2개를 사인을 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아주 그냥 중국을 박살냈습니다.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기자 청문회 뉴스 컨퍼런스 청문회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그러한 교류 기밀들을 중국의 공산당을 통해서 도둑을 맞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플로리다 주지사는 중국을 비난을 했습니다. 왜 비난을 했냐면 코로나의 코로나의 발생지를 덮으려는 그러한 시도를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It's pretty clear that this was a virus.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that almost assuredly leaked out of this lab in Wuhan. 이것은 매우 분명한 바이러스입니다. 무엇이 분명하냐면 우한에 있는 연구실로부터 새어나왔다는 것이 분명한 바이러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한에 있는 이 연구기관은 중국 공산당과 면밀히 일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 연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플로리다 내에 대학교들과 주정부들과 지방기관들이 중국을 겨냥한 거죠. 외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외국의 기관들과 협력을 하는 것을 엄격히 규율하는
엄격히 통제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두 개의 법안이 그 공자학당을 완전히 끝내게 했다라고. 그래서 플로리다주 내에서는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대학교든 간에 이 중국 공자학당과 교류를 맺을 수 없게 이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플로리다 주지사의 정책을 몇 개 살펴보았고요. 네, 이번에는 지금 미국을 타락시킨 그 LGBT 인권에 대해서 론 디산티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는 그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자로 변한 그런 트랜스젠더들이 여자 스포츠 대회를 나가는 것을 금지했다. 그런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제목을 기사가 떴습니다. 이건 2021년 6월 2일 날 된 것입니다. 네. 론 디산티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그 글인데요. Fairness in Women's Sports Act. 그 트랜스젠더를 그 여자 스포츠 대회를 출전 금지시키는 법안이 이 The Fairness in Women's Sports Act라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플로리다 여자들의 힘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동등한 레벨 수준에서 서로 경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학교 장학금, 그게 이런 그 여자 고등학생들이 그 스포츠 대회 나가면은 거기서 1등, 1, 2등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대학교들이 직접 그 장학금을 주면서 데려갑니다. 네, 그러한 대학교 장학금과 같은 기회들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을 이 법안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LGBT 트랜스젠더가 스포츠 게임에 참전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뜨거운데요. 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비교적 최근이죠. 아주 최근이네요. 그 도쿄올림픽 때 러렐 허바드라는 뉴질랜드 선수인데, 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그런 선수입니다. 역도 선수인데요. 이 역도 선수 트랜스젠더가 전 세계 최초로 올림픽에 참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 측과 국가들은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그 컴플레인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위원회는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논리로 이 사람 출전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단 한 개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디산티스는 굉장히 카톨릭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정신으로 가장 무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주지사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Family Research Council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제임스 dobson이라는 목사님이 설립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Family Research Council, 줄여서 FRC라고 하겠습니다. 이 FRC는 미국의 근본적인 청교도 행동단체이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기독교적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청원도 하고 로비도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입니다. 현재 이 단체는 그러한 음란물, 태아세포 인공임신, 수정임신, 낙태, 이혼, LGBT,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같은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런 법안을,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법안을 막기 위해서 가장 많은 반대와 가장 많은 로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FRC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적 청교도 기독교적 단체인데요. 가장 성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FRC가 론 디산티스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론 디산티스가 아마 여기서 몇 번도 연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론 디산티스가 막 처음 플로리다 주지사의 임직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성명서냐면 반차별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이, 성별, 인종, 피부 색깔, 종교, 그 다음에 국가적 태생, 그 다음에 시민권, 그리고 장애의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수 없다. 차별을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여기서 LGBT를 뺐습니다. 네, 다행히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LGBT,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지사가 인종과 나이와 성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 것은 안 되되, 여기서 LGBT는 싹 뺀 것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휴먼 라이츠 캠페인이라고 전 세계적인 동성애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정치인들의 그런 LGBT 인권 활동에 대해서 값을 매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론 디산티스가 하원 의원 재직 당시 때 얘네들이 제출했던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0점 받으셨죠? 0점. 론 디산티스 6번 노란 색깔 0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꼴찌 0점 0등급이니까 최하죠. 네. 그래서 정말 기독교적이고 LGBT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좋은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론 디산티스의 정치적 입장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론 디산티스가 추진했던 법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론 디산티스가 성경적 상을 가졌고 굉장히 트럼프주의자이면서도 기독교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점이 2024년 대선 준비하나. 2024년 대선이 아니더라도 이 로널드 디산티스는 무조건 대선을 준비할 거라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 대선을 준비하나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선. 네, 이 기사는 로널드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후보가 뉴햄셔 주에 있는 공화당원들에게 트럼프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거는 아마 2011년, 이것도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래서 전직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충격적인 기사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보수적 정치 색깔을 띤 단체에서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할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로널드 디산티스가 트럼프를 제치고 1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테드 크루즈라고 텍사스주 상원의원입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마이크 폼페이오, 도널드 트럼프, 이 쟁쟁한 후보들을 다 제치고 1위 했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디산티스가 트럼프를
이겨버렸다. 2024년 그 경선 후보 지지율에 대한 조사에서 드산티스가 트럼프를 이겨버렸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플로리다 주지사가 간신히 트럼프를 이겼다. 그 2024년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를 간신히 이겼다라고 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로이터 통신에서 냈을 겁니다. 로이터 통신이 트럼프가 2024년에 경선에 나오지 않으면 드산티스가 그 2024년 대선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디산티스가 굉장히 권력이 세졌고 대선까지 트럼프가 대선 후보 재선을 확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게 이겁니다. Trump says he would beat DeSantis in 2024 presidential race if he ran. 트럼프가 만약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2024년 대선에 나온다면 나는 그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탈락시킬 거야. 가차없이 떨어뜨리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열받으셨겠죠? 조금 기분 상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트럼프가 2024년 경선 후보에서 로널드 디산티스와 붙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탈락시킬 것이다. 가차없이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트럼프 형님 무서우세요. 네, 그래서 로널드 디산티스는 그래서 2024년 경선 후보 참전하지 않겠다. 2024년 대선 뛰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신 바 있고요. 2022년 내년에 있을 플로리다 주지사 재선에 도전하신다 하십니다. 네,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024년에 있을 대통령 경선에 트럼프가 확실히 나옵니다. 트럼프가 론 디산티스에게 너 경선 나오지 말라고 대선 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한 이유가 자기가 나오니까 너 나오면 나한테 혼나. Stay away from 2024 election이라고 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 이 2024년 대통령 대선으로부터 멀리 너 떨어져 있으면 혼나.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00%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 나오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크 펜스가 1월 6일날 하신 행동이 정말 모든 전 세계인들이 실망시켰단 말이죠.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잘 지키지 못했다. 트럼프를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트럼프도 펜스하고 갈라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트럼프는 펜스랑 이제 갈라졌다 해서 이제 2024년 러닝메이트 부통령을 정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놀랍게도 나는 확실히 드산티스를 2024년 부통령 후보로 나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한 부통령 후보가 드산티스입니다. 네, 다행히도.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여러 곳에서 지금 미디어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플로리다에서 뭐 골프만 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요즘 뭐 미디어 플랫폼도 하나 런칭하시고 많은 폭스뉴스나 이런 CNN에 많이 나가셔서 많은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 그 인터뷰에서 부통령 후보 부통령을 누구로 지명할 것이냐에 관한 그런 질문에 부통령 후보에 대한 암시를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암시 지지율이 가장 많이 뜨거운 사람은 로널드 디산티스고요. 아마 로널드 디산티스만 좋다면 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전직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100% 생각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을. 그리고 그는 확실히 플로리다 주지사를 그의 부통령 후보로 만드는 것을 확실히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산티스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드산티스에 대한 지지율을 계속 나타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는 드산티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통령 후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2명, 유력한 사람 3명 중에 뽑아서 한 명은 디산티스고요. 한 명은 이방카 트럼프, 한 명은 니키 헤일리라고 사람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방카 트럼프가 그녀의 아버지의 2024년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사가 괜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방카 트럼프가 대선까지 생각하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까지 되겠다라는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트럼프와 닮아서 첫째 딸과 장녀 같으시게 정말 많은 정치적 야망을 품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부통령 후보로 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 너무 많은 트럼프가 너무 가족끼리 해먹는다. 이방카 트럼프가 백악관 내 상임고문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는데 이 부통령까지 되면 너무 많은 비판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론 디샌티스와 이방카 트럼프에 이어서 니키 헤일리 그 UN 대사였죠. 트럼프 대통령 당시 때 니키 헤일리를 또 부통령 후보로 보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니키 헤일리에 관해서 트럼프가 여러 번 언급한 바 있고 그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마치기 전에 지금 이 표가 뭐냐면 공화당 내에 대통령 후보들을 쫙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Greg Abbott, Chris Christie, Bob Corker, Tom Cotton, Daniel Crenshaw, Ted Cruz, Ron DeSantis, 테드 크루즈, 론 디산티스, 니키 헤일리. 니키 헤일리도 이거 니키 헤일리도 여기 당당히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돼 있네요. 마이크 펜스도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도 있고 마르코 루비오도 있네요. 아까 마르코 루비오가 론 디산티스가 상원의원을 도전했을 때 그 자리를 양보했던 플로리다 상원의원이죠. 마르코 루비오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도 있고 마지막에 글렌 영킨까지 있네요. 글렌 영킨이 최근 얼마 전에 버지니아주에서 쾌거를 이룬 공화당의 승리를 이끈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부분 보면 정책들 보면 굉장히 선하고 기독교적이고 그러한 올바른 사고관을 갖추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워치맨 국제정세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미국의 좋은 뉴스들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저 태평양 건너 멀리 있는 미국에 소식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제가 매번 영상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 때마다 느끼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로널드 디산티스 앞으로 주지사의 행보 한번 같이 한번 주시해 주시고요. 내년 2022년에 있을 플로리다 주지사 재선을 위해서 로널드 디산티스의 재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워치맨 국제정세 뉴스의 리포터 다니엘 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